2명의 승무원이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서로 미소를 지으며 갤리에 서 있어요. 보통 승객들을 자리로 안내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이번 비행은 유령 비행이거든요. 승객이 없어요. 만약 이런 비행에서 승무원들이 무엇을 할까 궁금했다면 곧 알게 될 거예요. 각각 서빙 쟁반은 챙겼지만 음식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통로로 향합니다. 통로 서핑 시간이에요. 엔진이 점화되고 비행기가 터미널에서 지정된 활주로 입구까지 이동합니다. 승무원들은 쟁반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서 있어요. 좌석을 붙잡고 이륙을 기다립니다. 비행기가 빠르게 가속하자 웃음을 터뜨려요. 곧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납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떠오를 때 내부는 기울어져요. 잡고 있던 좌석을 놓으면 가속도가 붙어요. 통로를 따라 움직여요. 한 사람은 8열에서 넘어지고 다른 사람은 끝까지 갔어요. 개인 최고 기록이에요. 역시 승리는 달콤해요. 과장된 것처럼 들리지만 여행 포럼 쿼라의 안전 트레이너에 따르면 통로 서핑은 진짜라고 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쟁반에 앉아서 미끄러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승무원들이 또 어떤 일을 할지 상상력이 자극되네요. 기내 한 바퀴 달리기, 통로에서 제주 넘기, 뛰기, 동료들과 함께 에어 시네마를 열 수도 있어요. 에어 디스코나 가라오케도요. 만약 여러분이 승무원이고 동료들과 파티를 하고 싶다면 좌석 화면에서 노래를 선택하고 안내 마이크를 잡으세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춤을 구경한 승객이 한 명도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약이 없어요. 한 승무원이 빈 비행기 통로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바이럴 영상이 됐어요. 수백만 명이 이 독특한 영상을 시청했어요. 승객이 없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아마 훌륭한 오락거리가 됐을 거예요. 어떤 승무원들은 승객용 기내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인정하거나 적발되면 즉시 해고될 수 있어요. 서핑 신기록 보유자라고 해도요. 애초에 왜 유령 비행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더라도 항공사들이 의무를 다하고 비행을 계속해야 해요. 미국에도 비슷한 법률이 있어요.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어요. 유럽위원회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항공사들이 최소한 80%의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경쟁사의 시간대를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자동차처럼 공항에 밤새 방치할 수 없어요. 때로는 적재 준비를 하고 특정 위치로 돌아가야 해요. 어떤 경우에는 항공사들이 비행을 계속하면서 승객 대신 화물을 운송해요.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일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도움이 됐어요. 유령 비행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공포영화처럼 조금 더 무서운 걸 떠올릴 거예요. 그럴만도 해요. 실제로 기록된 유령 비행이 있었어요. 1943년 나폴리 공습 이후 전투 임무를 수행하던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리비아에서 비행기 잔해가 발견되었는데 15년이 지난 후였어요. 승무원 중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해 그곳으로 향한 두 번째 탐험대는 마실 수 있을 만큼 신선한 물, 여전히 향이 남아있는 커피,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라디오와 기관총을 발견했어요. 대중은 매료되었어요. 유령 비행 미스터리였어요. 대부분의 승무원에게 빈 비행기에 탑승한 일반적인 경험은 특별히 무섭지도 않고 통로 서퍼들만큼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바쁘거든요.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착륙하면 승객들은 기내를 어지른 채 떠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깔끔한 건 아니에요. 이때 청소부들이 서둘러 기내에 탑승해서 바닥을 진공청소기로 밀고 쓰레기를 줍고 모든 표면을 닦아서 다음 승객들이 최상의 깨끗한 기내 환경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청소부들은 빨리 일을 해야 해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비행기는 80분 이내에 다시 이륙할 준비가 돼야 하며 때로는 항공 기종에 따라 훨씬 짧기도 해요. 이때를 회송 시간이라고 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더 오래 머물수록 항공사는 더 적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회송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결국 시간이 돈이니까요. 비행기 청소가 이루어지는 동안 지상 요원들이 연료를 주입합니다. 항공기의 크기, 무게 및 필요한 여정의 길이에 따라 수천 리터가 필요해요. 청소부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내식 담당이 비행기에 탑승해요. 기내식이 갤리에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종종 동시에 작업을 해야 해요. 기내식은 최소한 임박한 항공편의 승객수와 일치해야 해요. 찢어진 좌석이나 거울을 수리하는 것과 같은 일은 좀 더 긴 경유까지 기다려야 해요. 조직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지상 요원들에 의해 짐칸이 비워지고 새로운 짐이 채워집니다. 좀 더 복잡한 작업 중 일부는 짐을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일일 거예요. 공간이 매우 좁아서 때로는 작업자가 몸을 낮게 웅크리고 일을 해야 해요. 많은 힘과 기술이 필요하고 시간은 많지 않아요.
기내 승무원들도 바빠요. 기내식 담당이 적절한 장소에 다음 비행의 식사와 음료수를 놓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재고를 확인하고 탑승을 시작하는 승객들을 위한 준비를 해요. 얼굴 근육 운동을 해요. 이제 쉬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를 200번 연속으로 반복해야 하니까요. 승무원들은 항상 친절하지만 승객들의 온갖 다양한 행동은 상대해야 하고 아무리 연륜 있는 승무원이라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 있어요. 수년간 관찰된 17가지 행동 목록을 바탕으로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할 거예요. 탑승구에 있는 승무원은 모든 승객들에게 인사를 해요. 가끔 200번도 넘게 연속으로요. 답으로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꼭 필요할 때만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승무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모으고 장갑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승객들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발냄새가 나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비상출구열에 앉거든 짐을 좌석 아래나 앞에 두지 마세요. 예를 들어 승무원들이 비상시 고무 슬라이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방해가 돼요. 휴대폰 전원을 끄는 규칙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몰라요. 모든 승객이 휴대폰을 켠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럴 경우 휴대전화의 고주파 전자기장이 비행기의 항법 시스템을 교란시켜 잘못된 표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조종사가 착륙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어요. 특히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는요. 승무원들은 표시등이 꺼지더라도 비행 내내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권합니다. 예기치 않게 심한 난기류가 발생할 수 있고 비행기가 300m 아래로 고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편하거든 벨트를 느슨하게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안전할 거예요. 승객들은 비행기를 타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투쟁을 시작하게 돼요. 이것은 일시적인 상태임을 명심하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이나 이웃이 자리에 앉을 때 서로 존중하며 좌석 등받이를 똑바로 유지하세요. 승객들은 때때로 승무원과 대화하는 동안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승무원들은 승객에게 간식을 원하냐고 물을 수 있는데 답변으로 멍한 시선이 돌아올 수 있어요. 헤드폰을 좀 벗어주세요. 모든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륙하려고 할 때 꼭 누군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돌진할 때는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륙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피곤한 일이지만 다행히도 승무원들은 인내심이 많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의 일을 해냅니다. 특히 국제선은 비행이 길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령 비행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잠시 쉬면서 기분 좋게 복도에서 서핑을 한다고 해도 비난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비행기에 탄 승무원이라면 뭘 하고 싶으세요?